랭킹? 오! 아, 죄송. 아이템도 살 수 있었나 보네. 컬렉션 리스트. 우와, 캐릭터도 모아야 돼. 키워드도 모아야 되네. 꼼꼼히 해보자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빼앗아 가진 행복에 가증스럽게 뛰던 웃음을. 맹세했다. 절망의 바닥에서 몸부림치게 해주겠노라고. 그래, 너희들은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 양수연 씨가 화가 많이 났네. 전화도 지갑도 없어졌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정해요. 모두 같은 상황이잖아. 날카로운 음성이 방 안을 울렸다. 어? 수연아, 다친 데는? 인상 되게 까칠하신데?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 내가 수연이야. 아, 이번엔 주인공이 여자야. 소리치던 남자가 달려가 세차게 문을 두드렸다. 반응은 없었다. 남자가 절규하며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다. 잠겼어. 갇힌 거야? 정말로? 양수연 루트. 일단 나갈 방법을 찾아봅시다. 수혁 씨가 방을 살피며 앞장섰다. 아는 사이기는 한데 수혁 씨라고 하는 거면 나이 차이가 있는 연인인 건가? 저기, 저건 뭐죠? 짧은 머리 여자가 테이블 위를 가리켰다. 테이블 위에 물건을 집어들었다. 이건 패드 같은데? 이게 왜 이런 거지? 어? 전원이 들어오는데? 전화 기능도 있는 것 같아. 모두 기대를 품고 다가왔다. 발신 불가능 상태야. GPS도 잡히지 않아. 맵도 현재 위치한 층밖에 볼 수 없어. 그는 패드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래선 쓸모가 없어. 수혁 씨의 옆으로가 패드를 다시 집었다. 단정하긴 일러요. 지금 길잡이가 될 만한 건 이것뿐인지도. 패드를 재부팅하고 조작법을 확인했다. 기본 기능 튜토리얼을 확인합니다. 게임 내 메뉴가 있고 1편이랑 동의를 한 것 같고 튜토리얼, 방 조사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으로 커서를 움직여 방 안의 다양한 사물을 조사한다. 이것으로 아이템과 캐릭터 정보, 키워드 파일을 얻을 수 있다. 숨겨져 있거나 조그마한 곳처럼 의외의 장소에 정보가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 다양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 내용은 키워드 파일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캐릭터 정보를 확인한다. 진행에 따라 프로필이 추가되며 모든 캐릭터 프로필을 입수하면 특전이 생긴다. 캐릭터 파일은 내 메뉴의 캐릭터 항목이나 게임 화면에서 7을 눌러 확인 가능하다. 게임 진행 또는 추리에 필요한 힌트를 확인한다. 진행이 막혔을 때 입수한 키워드를 천천히 읽어보는 것이 좋다. 진행에 따라 키워드가 추가되며 모든 키워드를 입수하면 특전이 생긴다. 아, 이거 다 모아야 되긴 하네. 오케이. 선택지. 2개 또는 3개의 주어진 항목 중에서 행동을 선택한다. 선택 대기 중에는 저게 뭐야? 캐릭터 키워드 정보는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제한이 걸린 선택지의 경우 지체하면 현재 커서 위치에 답이 선택된다. 어우, 많다. 커서 및 아이템 기능을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다. 아, 이거는 부럽네, 옛날 폰. 이것도 내가 못 쓰는 기능이고. 0번 누르면 저장이야? 부럽다. 오, 빨라.
바닥에 굴러다니는 캔을 조사해보았지만 별다른 건 없었다. 설정에서 속도 좀 너무 호르륵 나와. 오래되어 뒤틀리고 변색된 목재 테이블이다. 똑같고 탈출구가 보이지만 굳게 닫힌 철문이다. 밀고 당겨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열쇠 구멍이 있어요. 어딘가 열쇠가 있지 않을까요? 파이프 안 되고 어머 뚜껑 열려있는데? 비가 약간 셀 정도의 조그마한 구멍이 작진 않은 것 같은데? 두꺼운 창 밖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수혁 씨는 창문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문을 두들겨보던 그가 고개를 저었다. 엄청난 두께에다 틈새도 없어. 열리지 않는 창문인가 보군. 게다가 여기 생각보다 높은 데다 주변이 온통 물이야. 그럼 여긴 혹시 배 같은 곳일까요? 어쩐지 잠수함같이 생겼더라. 그럴지도. 그는 잠시 생각하다 말을 이었다. 어쨌든 여기서 탈출을 시도하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야. 모두 표정이 어두워졌다. 몇몇이 밖을 내다보았지만 절대 나갈 수 없음을 확인할 뿐이었다. 창문으로는 음료수 캔이다.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목재 의자들이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 쓸모는 없어 보였다. 파이프 구멍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 아, 이게 유물이야? 식탁 밑에 작은 열쇠가 놓여있다. 수혁 씨가 열쇠를 집어들었다. 이런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굴러다니는 캔을 조사해보았지만 별다른 건 없었다. 자판기에 음료 나오는 구멍에 손을 넣어 뒤적거려 보았다. 별다른 건 없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자판기다. 안에 상품들도 변색되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없다. 엄청 오래된 건가 보네. 창문은 받고 작은 열쇠. 우와 내 캐릭터 보고 싶어. 차분한 이미지의 여성, 남자친구인 강수혁과의 1주년 기념여행을 떠나려던 중 납치되어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나 아니야? 그리고 아까 단발머리, 키 왜 이렇게 커? 양수연의 남자친구, 훤칠한 키에 번듯한 외모를 가졌다. 1주년을 기념하는 여행을 떠나려던 중 이곳으로 끌려왔다고 한다. 내가 양수연이 아니야? 휘말리는 거 보면 아니 근데 아까 전에 단발머리 여자분 있지 않았어? 이상하다. 우와. 아, 게임 저장 선택지 기본. 오케이. 오래된 식당.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거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휴대용 PC. 무선 인터넷이나 휴대폰 기능을 가진 것도 있지만 지금은 사용할 수 없다. 특별한 반응은 이거 열쇠. 문 못 나가요? 이건 예상이랑 많이 다른데? 띠용? 열쇠가 여기가 아니라고? 아니 문이 아니라고? 철문. 열쇠가 왜요? 왜요? 뭐라? 곤란할지도? 어? 잠깐만. 테이블 위에 뭐가 있는데?
테이블 위에 동전이 놓여있다. 변색되어 얼마인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 저기요. 동전을 살피고 있는 수혁 씨에게 짧은 머리의 여자가 말을 걸었다. 네? 무슨 영문으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우리끼리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어때요? 잠시 어리둥절하고 있자 저쪽에서 눈치만 보던 남자도 나섰다. 그래요. 서로 돕기 위해서라도 이름 정도는 아는 게. 말없이 바라보던 수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삼수생, 휴학생. 아이템 사용 튜토리얼을 봅니다. 게임 내 아이템 항목에서 아이템을 고른 뒤 확인을 눌러 나오는 메뉴에서 사용을 선택한다. 선택을 해야 됐었나? 내가 안 눌러서 그런가? 아이템의 설명이 힌트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한다. 오케이. 아닌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판매 중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 서준용이구나. 먼지 쌓인 자판기를 바라보던 준용씨가 말했다. 그게 뭘 어쨌단 거지? 이렇게 낡은 기계가 아직 판매 중이라니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빨리 나갈 방법이나 생각해봐. 혜진이랑 얘네는... 혜진씨가 면박을 주자 준용씨는 멋쩍은 듯 뒷목을 긁적거렸다. 대학생이랑... 순서가... 아, 내가 대학생이야? 회사원이 대학생이랑 사겨? 사귀다가 회사원이 된 건가? 세 번째를 입시를 준비 중이던 남성. 학구적인 겉모습에 비해 실 성적은 따르지 않았던 듯하다. 너무해. 휴학생. 아담한 체구에 약간 치켜 올라간 눈과 쏘아붙이는 말투를 지닌 여성. 휴학 중이라고 한다. 앙칼진 고양이와 같은 이미지. 이번엔 인물이 되게 적다. 나도 보고 싶어. 24살, 27살. 특별한 반응을... 여기를 정확히 눌러야 되는구나. 왜? 음료수라도 뽑아먹고 싶어? 연하인 걸 안 뒤부터 혜진 씨는 준용 씨에게 줄곧 반말이다. 알던 사이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아까 동전을 주었잖아요? 그걸 여기 넣어보자는 겁니다. 그런 애들 장난 같은 소리. 잠깐. 준용 씨 이야기가 아예 말이 되지 아예 말이 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동전을 가진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잠시 정막이 흘렀다. 수연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해보는 거야 나쁘지 않지. 틀린 대우에 발끈하는 준용 씨를 무시하고 수혁 씨가 동전을 자판기에 집어넣었다.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하나뿐이지만. 뭐? 설마? 손가락을 뻗어 버튼을 눌렀다. 뭔가가 나왔어. 이젠 불 켜진 거 없지? 어차피 다 하나로 나오나? 열쇠 구멍 있네. 배출구에 떨어진 것은 작은 상자였다. 잠겨있어. 상당히 견고해 보이는데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소지한 2개 이상의 아이템을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선택한 뒤 조합을 누르고 대상 아이템을 고른다. 튜토리얼 친절하다. 잠깐만. 조합을 어떻게 눌러요? 밑딘. 위쪽으로 나오는구나. 열쇠가 나왔어. 이야, 나가자. 구리 열쇠를 구멍에 꽂고 돌렸다. 열렸다. 그건 그렇지만 열쇠는 망가져버렸어. 수혁 씨가 구부러진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앞에도 방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남자의 어두운 표정에 혜진 씨도 입을 다물고 말았다.
오. 새로운 방이 나타났다.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여기도 문은 막혀있네요. 문을 조사하던 준용 씨가 양손을 들어보였다. 어디서 가스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방 안쪽에선 혜진 씨가 인상을 찌푸린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기서 가스가 새고 있어요. 임팩트. 벽 위쪽의 파이프에서 흰 연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설마 시작부터 타이머틱인가? 위험해 보이지만 물러설 길도 없어. 가스를 조심하면서 방을 조사해봅시다.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저게 뭐지? 수혁씨가 자세를 낮췄다. 밸브? 가스 밸브인가? 당장. 팔을 길게 뻗어 밸브의 파이프 구명을 가져다 댔다. 키가 닿지 않아 무리였다. 무리야, 키가 닿지 않는걸? 필요 없고 전달은 내가 할 줄 알지. 수혁아, 이 밸브를 저 구멍에? 수혁씨는 밸브를 든 손을 길게 뻗어 파이프로 가져갔다. 와, 역시 키가 크니까 저런 게 되네. 저런 거 말고는 쓸모없는 거라고요. 좁은 통로 같은 데서는 오히려 우리처럼 작은 사람들이 유리하지. 우리? 은근슬쩍 한 묶음으로 만들지 말라고? 누가 너런. 제 말은 그런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다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밸브가 구멍에 딱 맞는군. 원래 여기가 제자리였나? 수혁씨가 둘의 말을 자르며 이쪽을 돌아보았다. 수혁씨, 이제 밸브를 잠궈봐요. 그는 다시 팔을 뻗어 밸브를 돌렸다. 가스가 잠겼어. 다행이다. 미리 볼 걸 그랬나? 파이프에서 물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진다. 가스는 사라졌고 환풍구 안을 보고 싶은데 말이죠. 다시 살펴본 환풍구는 내 귀퉁이가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다. 힘으로는 안 빠져. 환풍구 틀을 잡고 힘을 쓰던 수혁씨가 한숨처럼 내뱉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마주본 채 생각에 잠겼다. 회의. 오. 특정 주제에 대하여 캐릭터들이 대화를 나눈다. 조건이 충족되면 화면 왼쪽 하단에 말풍선 아이콘이 뜨고 시작할 수 있다. 상황이 바뀌거나 방치하면 사라지기도 한다. 키워드 캐릭터 파일은 물론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한다. 귀여워. 환풍구 나사를 풀 방법은? 몇 번을 해봐도 역시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나마 일자 나사라 십자보단 풀기가 나은 편이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일단 드라이버가 없잖아. 깐깐하게 따지기는 말이 그렇다 이거죠. 소모적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준용씨도 그걸 느꼈는지 말을 멈추었다. 얇은 철판 같은 걸 끼워서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철판? 네. 그런 걸 몇 번 접어서 일자나사에 고를 끼워 돌리는 거죠. 괜찮은 생각 같은데요? 쓸만한 게 어디 없을까요? 그렇죠! 어디 보자. 어디 쓸만한 게... 그는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옮기다 문 앞에 멈춰섰다. 이거 좋겠어요, 이거. 휘어져 나온 철판? 그래요. 이걸 이렇게 해서... 뜯어버렸네. 준용씨는 발로 철판에 세게 밟아 휘게 한 다음 여러 번 흔들어 떼어냈다. 철제문은 단단히 잠겨있다. 철망 안쪽으로 파이프들이 얽혀 지나간다. 똑같고 밸브가 단단히 잠겨있다. 위에 하늘 보인다. 바람이 되게 많이 부나봐? 얇은 철판을 환풍구의 나사에 가져갔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나사를 풀기는 쉽지 않았다. 낯선 일인데다 힘까지 필요해서 그래. 이리 주면 내가 할게. 수혁씨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잠깐만요.
준용 씨도 이쪽으로 다가왔다. 이런 건 제게 맡겨보세요. 두 남자 중 누구에게 철판을 넘겨줄까 짧은 생각에 잠겼다. 미연 씨예요? 이거는 했고 누가 사용하는 게 나을지 생각해서 전달하자. 아이디어 준 사람이 익숙하지 않을까? 준용 씨, 부탁해요. 얇은 철판을 준용 씨에게 건넸다. 뭐 맡겨주세요. 준용 씨는 얇은 철판을 들고 잠시 힘을 주는가 싶더니 그냥 바로 나사에 가져갔다. 방금 철판을 굽히려다 포기한 거 아니야? 무리하지 말고 내게 맡기는 건 어때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다려봐요. 준용 씨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후로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야 환풍구를 떼어낼 수 있었다. 이거 봐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준용 씨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눈치였다. 열등감. 회의 이벤트 아이템 전달 조합 사용. 뉴가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겉에서도 잘 하지 못하는 일에도 나서는 경향이 있다. 특히 강수혁에게 지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 키 차이가 많이 나네. 수연이도 키가 좀 있네. 혜진이가 작은 편이고. 가기 싫은데? 에이 뿔뿔? 학점 기우제를 지내셨나? 환풍구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뭐가 좀 보여? 글쎄요. 그냥 봐서는 아무것도... 아? 저 안쪽에 뭔가 빛나는 게 보이는데요? 옆에서 고개를 들이민 혜진 씨가 말했다. 그렇긴 한데 너무 깊어서 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뒤이어 들여다본 남자들도 몇 번 손을 뻗다 고개를 저었다. 손도 발도 뻗어봤지만 무리야. 좁은 통로라 몸을 더 들일 수가 없으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준용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혜진 씨 정도의 몸집이면 이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 그녀를 더 알아보았다. 나보고 들어가라고? 무슨 헛소리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 혜진 씨가 새된 비명을 질렀다. 이거 못하나? 애들끼리 대화 많이 한다. 분명히 싫다고 말했어요. 혜진 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수연 씨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어림잡아봐도 키 차이가 심해요. 역시 혜진 씨밖에. 저 안에 있는 게 꼭 도움이 될 물건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워. 혜진 씨. 이대로라면 그녀의 협조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혜진 씨. 수혁 씨가 나직하게 혜진 씨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말로 할 때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요. 순간 소름이 끼쳤다. 얼음 칼날처럼 차고 날카로운 어조다.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녀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구멍으로 몸을 기울였다. 준용 씨가 가만히 수혁 씨의 눈치를 살핀다. 수혁이가 쎄한 구석이 있는 시작부터 석상처럼 무표정한 그 앞에서 나 역시 말 한마디 꺼낼 수 없었다. 꺼냈어요. 혜진 씨가 구멍 안에서 외쳤다. 얼음 칼날. 장혜진에게 환기통 안에 들어갈 것을 종용했다.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같은 사람 맞지? 알던 사람 맞지?
열쇠는 철문의 구멍에 딱 맞았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패드가 소리를 내며 격렬하게 진동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황급히 패드를 꺼냈다. 전화가 와 있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수연아. 수혁 씨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게 패드를 넘겼다. 뭐 하는 놈이냐? 글쎄. 네가 알만한 사람은 아니라고만 해두지. 스피커폰에서 성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거친 변조음이 흘러나왔다. 당장 이 짓거리 끝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런 짓을. 알기 때문에 모셔온 거야, 강수혁 씨. 당신의 갸냘픈 여자친구도 함께 말이지. 뭐야? 혜진 씨와 준용 씨는 굳은 표정으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강수혁, 양수연, 장혜진, 서준용. 너희는 죄를 졌어. 숨기고 싶은 비밀스러운 죄를. 난 그걸 알고 너희를 이곳에 데려왔다. 게임을 위해서. 게임이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모든 난관을 뚫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다. 패드가 길잡이가 되어줄 거다. 내 작은 선물이지. 허튼 수작은 안 든 게 좋아. 그걸 부수거나 버리면 이곳을 통째로 날려버릴 테니까. 날려버린다고? 목소리는 소리를 낮춰 웃었다. 인사는 여기까지다. 그럼 발버둥 쳐보라고. 툭 하고 소리가 꺼졌지만 움직이거나 입을 떼는 사람은 없었다. 말라붙은 표정으로 패드를 응시하고 있을 뿐. 생존을 건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발걸음을 재촉하자 문이 열어있는 방이 나타났다. 아까 그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준용 씨는 중얼거리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 재수없는 물건 던져버려요. 혜진 씨가 패드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걸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몰라.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 테니까 이리 줘요. 참아요. 이곳의 구조나 우리를 위치 확인할 방법은 저것뿐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나는 주머니 위로 패드를 확인해보며 입을 열었다. 이 장치에 어떤 수작이 숨어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살아서 나가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패드를 버릴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지금은 의지할 게 이것뿐이니까. 수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놈에게 우리를 살려둘 생각이 있다면 룰에 따르는 게 좋을지도 몰라. 살아서 나가면 승리라고. 혜진 씨는 모두의 얼굴을 번갈아 노려보다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목소리를 믿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납치되었다는 말을? 난 잡혀올 만한 일은 한 적 없어. 수혁 씨는 가만히 발끝을 내려다보다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렇다 해도 어째서 수연이 너까지... 보통 일이 아닌가 봐. 그렇다고 해도라는 말이 첫 단어로 나오는 거 보면 아마도 나 때문일 거야. 하지만 걱정 마. 분명히 이곳을 나갈 수 있을 테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나 역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는 수혁 씨의 따뜻함 안에서 일전의 선뜩한 차가움을 떠올리고 낮게 몸서리쳤다. 나도 뭔가 있네. 강수혁이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어쩌면 강압적인 사람에게 휘둘리는 성격일지도 모른다. 가정폭력 아닐까? 아직 어리잖아. 뭐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살짝의 안갚음을 해줬다든지. 천장을 올려다보니 끊어진 파이프가 눈에 들어왔다. 워낙 높아 안은 잘 보이지 않았다. 저건 뭐죠?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수혁 씨가 팔을 뻗어 스위치를 꾹 눌렀다. 누르는 순간 작게 소리가 울릴 뿐 다른 반응은 없었다. 습기에 차 흐물흐물해진 골판지다.
바닥에 철망 아래에 물이 들어차 있다. 익사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타이머택으로? 벽 구석에 눈에 띄는 철제 상자가 있다. 이거 무진장 무거운데요. 살펴보던 수혁씨가 작은 열쇠 구멍을 찾아냈다. 구멍은 찾았지만 열쇠가 없으니 열쇠를 찾아보죠. 그냥 뭔가로 부셔버리는 건 어때요? 둘 다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혜진씨 쪽은 좀 과격하지만 준용씨는 혜진씨를 나무라면서도 부술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파이프. 심하게 녹슨 쇠파이프가 놓여있다. 무기로 쓰기엔 낡았지만 쓸모가 있겠지. 수혁씨는 파이프를 휘둘러 보았다. 여기 밸브가 있는데. 천장 쪽에서 나온 가는 파이프가 아래쪽으로 뻗어있다. 밸브는 잔뜩 녹슬어 움직이지 않았다. 이 파이프... 아래의 녹슨 부분이 위의 파이프하고 서로 맞지 않는데요? 준용씨는 가만히 파이프를 조사해보았지만 그 이상의 특이점은 찾지 못한 듯했다. 이게 말풍선이 근데 너무 안 보이는 위치에 있다. 지나가도 모를 것도 뭐야 거기구나. 근데 방 트랜지션 하는 애니메이션은 이게 더 이쁘다. 이 편이. 후식된 파이프로 특별한 반응은 얻지 못했다. 쇠파이프로 철제 박스를 내리쳤다. 오우. 몇 차례 내리쳤지만 작게 찌그러질 뿐 열 길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걸로는 어림없겠어요. 쇠파이프니까 뭔가를 부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심하게 녹이 슬어 있어요. 그래도 쇠는 쇠잖아요. 다른 것보단 낫겠죠. 맞아. 문을 두들겨 부술 수 있지 않을까요? 혜진 씨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모두 이 재수없는 곳에서 빨리 나가고 싶잖아요. 문 중에 부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봐요. 아까운 도구를 날려버리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똘똘이는 무슨 생각이 있나? 파이프가 좀 기니까 손이 닿지 않는 곳을 건드려보는 건 어때요? 물론 먼저 살펴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겠죠. 역시나 허약한 생각이네. 진지하고 상식적인 발상이죠. 그쯤 해둡시다. 수혁씨는 둘을 떼어놓고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볼까? 그럼 일단 건드려보는 건 먼저지. 준용씨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뭐하고 있어요? 저기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대놓고 있잖아. 준용씨를 따라서 보니 천장의 파이프 안에 무언가 빛나는 게 보이는 것 같다. 저도 봤어요. 뭘까요? 글쎄요. 키 때문에 저도 정확히는 잘... 준용씨는 뒤통수를 긁었다. 나랑 비슷하지? 아니 아이템. 수혁씨 해줘. 수혁씨가 파이프를 천장으로 가져갔다. 닿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뻗으면 되겠어요. 참. 수혁씨는 최대한 팔을 뻗어 파이프를 쳐냈다. 천장의 파이프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것을 준용씨가 잽싸게 받아냈다. 열쇠야! 파이프는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렸네요. 녹슨 쇠파이프는 허무하게 반동강 난 채 널브러져 있었다. 오우씨, 못 나갈 뻔했네. 다 잠겨있겠지? 문틈이 약간 벌어져 있는 철문이다. 틈이 좁아 안을 보거나 두께가 있는 물건을 쑤셔넣기는 힘들어 보인다. 열쇠 구멍이 있는 철문이 굳게 닫혀있다. 잠긴 철문이다. 열쇠 구멍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다. 작은 구멍에 조심스럽게 열쇠를 가져다 댔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철제 상자의 뚜껑이 들려 올라갔다. 안에 뭐가 있어요? 상자 안에는 버튼 하나가 달린 작은 기계장치가 들어있었다. 리모컨인데요. 힘들게 얻은 것 치곤 어이없는 물건인데? 의도적으로 숨긴 거니 쓸모없진 않겠지. 뭘 작동시키는 걸까요? 여기저기 사용해보자. 의외의 장소에 뭔가 있을지도 모르니.
예쁘겠는데? 이 상자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없고 이거 못 왔나? 골반지? 어? 이런. 어? 리모컨을 파이프 쪽으로 가져가 버튼을 눌러보았다. 설마 했는데 진짜네? 파이프 안에서 빛이? 수혁 씨와 준용 씨가 파이프에 달려들었다. 그래서 이음새가 어색했구나. 이 파이프를 빼내야겠어. 하지만 마음이 급해서인지 두 사람은 좀처럼 손발을 맞추지 못했다. 한 사람만 해요. 수연 씨도 뭐라고 좀 해봐요. 나는 수혁 씨에게 부탁했다. 수혁 씨가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자 준용 씨가 슬그머니 물러섰다. 이런 건 내가 잘하는데. 일단 구경이나 해. 수혁 씨는 파이프를 붙잡고 힘주어 움직여 보았다. 잘 안 되는데? 몇 번을 시도하던 수혁 씨는 손을 털더니 밸브에 발길질을 했다. 젠장. 차인 파이프의 울림이 방 안에 퍼졌다. 방 안에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수혁 씨, 괜찮아요? 빌어먹을 힘으로는 안 되겠어. 그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털었다. 그러자 준용 씨가 손을 바지에 닦으며 나섰다. 제가 해보죠. 수혁 씨가 뒤로 물러나고 준용 씨가 파이프를 살폈다. 어때요? 방법이 있어요? 어떤데? 음... 준용 씨는 파이프 위쪽에 잠긴 나사를 잡아 돌렸다. 파이프를 새로 끼우면서 위쪽은 살짝만 조여 넣었군요. 오, 준영 씨는 어렵지 않게 파이프를 빼내고 붉은 등이 달린 작은 상자를 꺼냈다. 단순 힘으로 하는 거는 수혁이 잘하고 조금 눈썰미가 있어야 되는 거는 준영이가 잘하는구나. 이 상자 잠겨있진 않은 것 같네요. 분해는 괜찮아요. 우격다짐. 아이고, 이게 순서가 계속 바뀐다. 귀찮네. 이지적인 겉모습에서 느낄 수 없는 신경질적인 폭력성을 보여주곤 했다. 상황이 상황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그의 진면목인가? 오, 두 개나 추가됐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잡아냈다. 보기보다 좋은 눈썰미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 끼인 파이프의 형태를 유심히 살피고 어렵지 않게 빼냈다. 육체 활동 외에는 좋은 센스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되게 초등학교 신체 발달 기록 남겨놓은 듯이. 아이고. 아이고. 손잡이 막대. 손잡이 막대. 설명은 딱히 없네. 막대. 어디다 끼우는 거겠지? 어디야? 어딘데? 에? 아니야. 여기일지도. 막대 어디다 쓰지? 막대가 딱 여기 끼우면 되지 않나? 두께가 있는 물건을 쑤셔넣기엔 어? 저건 뭐죠?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수혁씨가 팔을 뻗어 스위치를 꼭 눌렀다. 누르는 순간 똑같구나. 작게 소리가 울릴 뿐 다른 반응은 없었다. 잠긴 철문이다. 열쇠 구멍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옆에는 이런 곳에 홈이 준용 씨는 벽에 난 긴 홈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뭔가 있어요? 안에 톱니바퀴 같은 장치가 만져지는군요. 엥? 손잡이 막대의 톱니로 된 끝부분을 벽의 홈으로 가져갔다.
손잡이 막대도 그 끝에 톱니가 있다는 거지? 잘 안 되는걸? 보이지 않는 벽 안에 톱니와 막대의 끝부분을 맞추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겨봐요. 네. 아니. 손재주 좋은 준용씨 해줘. 그럼 한번 해보죠. 준용씨의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손잡이 막대의 톱니로 된 끝부분을 벽에 홈 안에 집어넣었다. 그 상태로 한참 움직여보다 힘줘 아래로 내렸다. 열렸다. 제법 하는데 침착하게 하다 보면 가능한 거죠. 머쓱하게 말하는 준용씨에게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긴장했구나. 괜찮아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제가 쉽게 피로해지는 체질이라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요.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체력을 조절해야지. 나도 슬슬 눈이 아파오는데. 눈? 렌즈라도 낀 거예요? 말고 다른 거 있어. 혜진 씨는 흠칫하더니 입을 다물어 버렸다. 눈? 눈? 눈이 피로해질... 콘택트 렌즈 종류는 끼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눈에 다른 질환이라도 있는 걸까? 얘는 쉽게 피로해지는 거는 기록 안 되어 있네. 내 캐릭터도 궁금해. 오. 주기적으로 전멸하는 불빛이 통로를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다. 1층에서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몇 개의 작은 스위치가 달린 기계장치다. 조작해보았지만 반응은 없었다. 이거 1편에서는 뭐 있던데 낙서해도 긴 파이프가 벽을 타고 상하로 뻗어있다. 바닥 쪽에 끊어진 곳을 용접한 것으로 보이는 거친 자욱이 있다. 소화기! 내용물이 모두 빠진 소화기다. 의외로 굉장히 가벼웠다. 이렇게 가벼운 거 쓸모가 없겠어. 묵직해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단 튼튼한데. 문을 움직여 보였다. 기대도 안 하긴 했지만 역시나군. 수혁씨는 한숨을 쉬며 문에서 손을 떼었다. 파이프들이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다. 모두 끊어진 파이프 안은 텅 비어있다. 여기도 끊어져 있긴 한데. 닫힌 문을 좌우로 당겨 열었다. 열리는구나. 안에는 빈 병과 쓰레기만 가득 차 있다. 진짜? 텅 빈 진열장이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다. 전기로 작동하는 도어락이다. 전원이 아예 꺼져 있다. 그래도 1편 한번 하고 오니까 좀 덜 무섭다. 잠긴 철문. 내용물이 모든 빠진 소화기. 아직 발견 못한 게? 바닥에 난 구멍 안에는 끊어진 전선들이 어지럽게 묶여있다. 못 얻어? 아니, 나가는 거 말고. 여기가 열쇠가 필요하고 얇은 물건을 쑤셔 넣을 수 있는 딴 거 없지? 아이고, 잘못 눌렀어. 불펀지. 얘들아, 대화 안 해? 대화해요. 안 해요? 대화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니, 전선... 통로 끝에 철판 중 하나가 들려있다. 수혁씨가 다가가 철판을 위로 밀어 올렸다.
파이프가 좀 어지럽게 뻗어 있긴 하지만 좁은 통로가 있네요. 웅크린 제 들여다보던 준혁 씨가 말했다. 들어가자고 또? 거의 다 봤을 텐데 별다른 게 없다니. 이제 별다른 수가 없는 건 아닐까요? 그런 소리 말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눈대중으로 살펴봤으니 조금 더 세세하게 보는 건 어때요? 가만히 생각하던 수혁 씨가 입을 열었다. 저기 좁은 통로 말인데 전처럼 체구가 작은 혜진 씨가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으. 혜진 씨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팔짱을 끼웠다. 정말 최악의 기분이라고요. 안 들어가 본 사람은 몰라. 혜진 씨는 반항했지만 전에 느낀 수혁 씨의 위압감 때문인지 소극적인 느낌이 들었다. 잠깐만요. 확실한 방법도 아닌데 싫다는 사람을 자꾸 보내지 말자고요. 준용 씨가 혜진이네 편을 들며 나섰다. 처음에 수연 씨가 말한 대로 일단 이 방을 다시 살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게 좋겠어요. 혜진 씨도 맞장구를 쳤다. 수혁 씨는 불만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다 이쪽을 향해 물었다. 수연이 생각은 어때? 여전히 제조사 쪽인가? 나는 대답했다. 조사 한번 하고 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좀 더 세세하게 조사해보는 건 좋다고 봐요. 역시 그게 좋겠어요. 준용 씨는 어깨를 으쓱하고 혜진 씨를 돌아보았다. 뭐 어쩌라고. 허. 다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다시 한번 조사해봅시다. 제가 한번 제대로 살펴볼게요. 우와, 많아. 아, 이거부터 안 봤구나. 목숨 걸고 하자. 문 때려부수지 않았고. 이거 뭐야? 아, 우와, 사진이 나오는구나. 수상한 곳이 있었던 것도 같은데. 준용 씨는 좁은 통로 안에 최대한 몸을 기울였다. 통로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네요. 제가 보기엔 별 다른 게. 디지털 도어락으로 보이는데 전원이 아예 나가 있어서 먹통이군요. 전기 콘센트가 있던 흔적 같은데요. 뽑혀 나갔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 지금 준용이가 열심히 보고 있구나. 여전히 저 친구가 쓸모없다고 하고 몇 개 스위치가 달린 기계 장치를 준용 씨가 이리저리 조작해 보았다. 전기가 끊어졌어요. 천장에 전등은 들어와 있는데 저거 빼고는 다 나간 듯하네요. 되게 꼼꼼히 봐주긴 한다. 파이프를 세밀하게 살피던 준용 씨의 눈이 아래쪽에 용접한 자국에서 멈췄다.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파이프를 용접한 자국이라 쇠로 된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요? 이건 합성수지 같은 거라 열을 가하면 녹일 수 있을 텐데? 준용 씨가 주저앉아 용접 자국을 살폈다. 열을 가할 만한 게 없잖아. 그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수혁 씨가 흠칫 놀라 품을 뒤졌다. 수혁 씨? 뭔가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니 나한테 라이터가 있어. 네? 가진 걸 전부 빼앗긴 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담배는 가져갔으면서 라이터는 남겨둬서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순간 준용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지만 수혁 씨는 눈치채지 못했다. 여기 가스가 거의 없어서 한두 번밖에 켤 수 없겠지만 근데 준용 씨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성실해. 수혁 씨가 건넨 라이터를 켜 파이프의 용접 부위에 가져갔다. 용접 부위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수지가 어느 정도 녹아내리자 수혁 씨가 파이프를 떼어냈다. 혜진 씨가 파이프 안에서 나온 열쇠를 집어들었다. 이건 이제 헛도는 것 같군. 수혁 씨는 빈 라이터를 몇 번 켜보다 가볍게 던져버렸다. 열쇠는 얘는 뭐 디지털 도어락이니까 안 되겠지만 얘는 그래 그러면 뒤로 가서 열쇠로 열리는 가운데 방. 아? 얘냐? 얘냐? 흑색 열쇠를 구멍에 넣어보았다.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손에 힘을 싣고 돌렸다. 육중한 철문이 거짓말처럼 열렸다. 어우. 안 무섭다고 했는데 가기 싫어지기 시작. 그래도 여긴 좀 밝다. 비 그쳤나? 해 떴나? 방 안에 들어가자 왼쪽에 환기팬이 바로 눈에 띄었다. 혹시 저기로 나갈 수 있을지도. 수혁 씨가 달려갔다. 하지만 팬의 바깥쪽은 굵은 창살로 막혀 있었다. 기대하며 따라간 사람들의 표정도 어둡게 가라앉았다. 혜진 씨는 충혈된 눈으로 말없이 환기팬을 바라보고 있다. 준용 씨도 눈밑이 검다. 힘없이 깜빡이는 눈은 흰자가 누렇게 떠있다. 아까 문을 열던 때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모두 무겁게 가라앉아간다. 밖을 보여주면서도 나갈 수 없게 한다. 그 때문에 모두는 더 빨리 지쳐가고 있었다. 수연아, 괜찮아? 수혁 씨가 힘주어 손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배경이 밝아서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구나. 커다란 환기팬이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의해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 아니, 파이프 보고 싶었어. 저건... 수혁 씨가 문 왼쪽 벽에 손을 뻗었다. 그게 뭔가요? 버튼형 스위치요. 이걸 누르면 뭔가 일어날지도. 수혁 씨가 버튼을 누르고 손을 떼다 흠칫 놀랐다. 뭐야? 버튼이 갑자기 튀어나가다니. 스프링이라도 달렸나? 떨어졌어? 스위치에서 튀어나온 버튼이 떨어져 있다. 에? 원래 이랬나? 방 입구 쪽에서 뻗어나온 굵은 전선이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다. 접근하던 수혁 씨가 흠칫 놀라 물러섰다. 이 전선에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 모두 끊어진 부분 조심하세요. 그렇다는 말은 이 전선을 손보면 방에서 전기를 쓸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준용 씨는 전선 뭉치를 집어들었다. 버튼형 스위치가 떨어져 나가 구멍과 내부 구조만 남아있다. 입구 쪽에서 뻗어나온 전선이 정면 문 아래의 벽으로 들어가 있었다. 문의 회전 손잡이를 잡아 돌렸다. 손잡이는 조금도 돌아가지 않았다. 어째서 전혀 돌아가지 않을까요? 내가 해볼게. 수혁 씨가 나서서 해보았으나 마찬가지였다. 저걸 봐요. 문 위에 등이 꺼져 있어요. 불이 켜지게 한 다음 움직이면 되는 게 아닐까요? 준용 씨는 나름의 추리를 말했다. 벽에 2개의 전기 콘센트가 있다. 아, 이게 콘센트야. 전기 코드를 꼽는 구멍치곤 너무 큰데? 이게 전선을 직접 연결하는 콘센트라서 그럴 거예요. 얘가 좀 해박하다. 저 거의 전공생인데? 두꺼운 파이프가 오른쪽 벽에서 나와 정면 벽으로 통해 있다. 무슨 기구일까? 벽에 철판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이런저런 파이프와 전선이 지나가고 있다. 쓸만한 건 없어 보여요. 철로 된 사다리가 있다. 올라가 살펴보았지만 별다른 걸 찾을 수 없었다. 낙서가 되게 많아. 천정에 환기구로 이동할 수 있나 보았지만 막혀 있었다. 이게 조합이 되나?
오, 안 되는구나. 에라. 스위치 버튼을 꽂기 위해 발끝을 세워봤지만 키가 닿지 않았다. 아, 하여간 키 이슈. 지대 짱나. 수혁씨가 스위치 버튼을 다시 꽂았다. 손을 떼자 버튼은 다시 튀어나와 버렸다. 참. 먼저 해둬야 할 작업이 있는 건 아닌지 찾아보죠. 준용씨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다시 획득하고 힌트. 벽의 콘센트는 일반적인 것보다 넓은 구멍을 갖고 있었다. 보통의 전기 플러그가 아니라 전선을 직접 연결하는 장치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수리를 어떻게 할까? 끊어진 채 널브러진 전선에 전기가 통하고 있었다. 이것을 수리하면 방에 전기가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분해가 안 됐지 않나? 얘가 분해가 되나? 안 되고. 전선을 어떻게 수리해? How? 내가 뭘 할 수 있지? 안 본 게 있나? 아예 막히는데? 마인맨 사다리 쓸만한 건 없어 보여요. 왜요? 조금만 더 찾아줄 수도 있지 않아요? 어려운데? 힌트. 아. 아. 아이, 이런 비극이. 준용 씨는 키가 작고 수혁이는 성격이 급하고 손재주가 있어. 저기 하면 딱일 것 같은데. 이거 상자랑 선반 같은 거 못 쓰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 발판으로 쓸만한 거. 아, 의자. 시작의 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네.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 그러면 안 되나? 아닌가? 뚠뚠뚠. 미약한 바람이 새어나왔다. 구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스였구나. 아, 이거 의자로 발판으로 쓰기 딱인데? 막혔다. 버튼형 스위치 아래 문자는 그냥 눈이구만. 아이고. 전선 수리? 어? 절연 테이블을 어? 무슨 소리지? 뉴비에게 스포를 필요한 부분까지만 확인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니,
절연 테이프가 어딨는데요? 띠용띠용띠용스. 에이. 절연 테이프? 있으려면 어디에 있을까? 죄송한데 지금이라도 들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파이프 안은 텅 비어있다. 어지러운 파이프들. 어디에 절연 테이프 같은 게 있었지? 절연 테이프가 있대요. 본 적이 없는데? 저건 뭐죠? 아,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반응은 없어. 헤. 절연 테이프? 내가 못 본 건가? 친구가 됐냐는데 나는 절연 테이프를 찾기 위한 요정을 할 뿐이고. 놓쳤나봐. 웃기냐? 나도 웃기다. 그게 어딨어? 음료 말고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3분만 마인맨을 해봅시다. 그런 게 어딨었어? 그런 게 어딨어? 절연 테이프 그런 거 없었잖아. 어디가? 어딨지? 목재의자는 쓸모가 없다. 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수 같은 개가 쏟아진다. 떨어지는 건? 근데 1층인데도 자살행위야? 물밖에 안 보여서 그런가? 그거보다 절연 테이프 줘. 아이고. 어따랬어. 이러다 3분 지나겠는데? 어딨게. 자꾸 저건 뭐죠? 할 때마다 두근두근해. 절연 테이프? 딱 붙여놓은 거 내가 떼서 쓰는 건가? 아니야. 찬슬만 없었다면 이걸 부수고 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수혁 씨의 말을 들으며 펜 주변을 살폈다. 이건 뭐죠? 환기펜이 있는 구멍 아래쪽에 조그마한 검정 뭉치가 놓여있다. 이건 절연 테이프잖아. 마인맨 승리! 딱 3분 걸렸네. 어이없어. 와, 수리한 전선이다. 맞다.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절연 테이프로 대충 수리한 전선을 콘센트에 꽂아 넣었다. 문 위에 등에 불이 들어왔다. 하지만 전선에서 손을 떼자. 전선에서 손을 뗀 게 아니라 전선을 떼셨는데요? 불은 도로 꺼져버렸다. 서투른 손재주로는 무리다. 미묘한 힘 조절이 필요한 듯한데. 아이고, 그래,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긴 했어. 근데 죽는 쪽으로 안 될 줄. 제가 전선을 만져보자. 준용 씨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살짝 흔들며 앞으로 나섰다. 전선을 콘센트에 꽂자 문 위에 등에 불이 들어왔다. 응? 손을 떼면 또 불이 꺼질지 모르니 제가 잡고 있죠. 다른 분들은 나머지 장소를 조사해보세요. 일단 이거 먼저. 회전 손잡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안 닿지? 응. 어이, 수혁씨는 이거 해봐라. 아까보다 더 깊이 눌리는 것 같은데? 수혁씨가 누른 스위치 안쪽에서 짤깍 하는 소리가 났다. 또 튀어나갈 것 같긴 하지만 아까와는 확실히 느낌이 틀려. 수연아, 혜진씨, 나는 이 버튼을 누르고 있을 테니 다른 곳을 찾아봐. 응. 문의 회전 손잡이를 돌리자. 움직인다.
분명 미약하지만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 바라보던 혜진 씨도 달려들어 힘을 합쳤다. 잘했어. 수혁 씨가 누르던 손을 떼자 스위치 버튼은 다시 날아가 버렸다. 방이 아니라 계단이 있는데요? 설마 이제 끝난 거야? 아닐걸. 죽자. 준용 씨가 버튼을 집어들었다. 가져가게요?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는 느낌이 느껴졌달까요? 그런 느낌도 있어? 혜진 씨는 빈정댔지만 처음처럼 진심으로 경멸하는 투는 아니었다. 약간 까칠한... 여기 문 켜지면 여기 스위치 눌리나? 저거는... 여전히 안 뜨고 아까 먼저 눌러볼 걸 그랬나? 다시 돌아와야 되나 보네. 돌아오기 싫어. 조심스레 계단을 밟아 올라갔다. 이제 나갈 수 있는 걸까요? 준용 씨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기대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 아, 이게 시점이랬지. 뒤통수가 얼얼하다. 어지럽다. 거꾸로 들린 채 빙빙 도는 느낌이다. 마지막 기억을 더듬어 본다. 무전을 받고 도착해 주변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다 뒤에서 습격을 당했다. 주의가 부족했던 탓이다. 태연인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는 분명 강민인가? 뭐야?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괜찮으세요? 몸을 일으킬 수 있겠나? 등 뒤를 짚으며 겨우겨우 몸을 일으켰다. 대체 무슨 일이? 깨어보니 여기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밖으로 연락할 만한 것들은 전부 없어졌고 어쩌면 좋죠? 느낌이 좋지 않다. 이건 마치 그 사건의 재현이다. 이거 태연이 만든 것 같은데? 다치신 분은 없습니까? 자네가 제일 다친 것 같은데? 뒤통수 한번 만져보게. 엄청난 혹이야. 처음엔 뒷장구인 줄 알았다고. 눈앞에 중년 남자가 넉살 좋게 말했다. 일단 몸을 털고 일어섰다. 갑자기 승아가 떠올랐다. 태연이구나. 혹시 승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혹시 몰라서 경찰 아저씨가 깰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뒀어. 이제 일어났으니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 전에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납치될 만한 원한을 산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불현듯 무열선대의 말이 떠올랐다. 아저씨가 선배가 됐네? 명심해도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걸. 그 안에 진실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이거 검은방의 메인 대사 아니야? 또한 그들은 진실을 말해줄 것인가. 여러분의 성함과 직업을 알려주세요. 난 일단 물러섰다. 전 우희경이라고 해요. 혹시 연예인 배우 아닌가? 예전에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알아보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은퇴했었잖아. 이유가 뭐였더라? 어쩐지 낯이 익다 했는데 배우였군. 나는 허대수. 졸업하고 그냥 고시 공부하는 중이죠. 만사 귀찮은 토로 말하는 거구나. 나이는 나와 비슷하거나 좀 적어 보인다. 나는 김재하요. 르포라이터지. 르포라 뭐요? 공부 안다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쉽게 말해 기절하고. 실은 우희경 씨도 진작에 알아봤지. 반갑소. 이런 상황에서 반갑다뇨. 능글맞은 인상이다. 기절하기보다는 사냥꾼 같은 이미지다. 모두의 소개가 끝나고 내 차례가 되었다. 저 기자라는 사람 디스패치 같이 좀 그 레카? 그런 것처럼 그냥 돈 되는 기자 따라다니는 그런 거 아니야? 땡땡서 교통지도과에서 류태현 순경입니다.
교통지도과? 제복을 빼입었길래 강력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교통이라니. 아, 자, 어쩌지? 범인을 찾아서 딱지라도 떼야 하나? 일단 이곳에서 나갈 방법을 찾아봐요. 희경씨가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연예인에 은퇴했으면 본인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긴 하겠다. 아 참, 아저씨, 이런 걸 발견했어. 대수씨가 저쪽 바닥으로 향했다. 패드? 대수씨가 집어 들어건넨 것은 패드였다. 이건 웬만한 기능은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 가장 중요한 전원은 안 되지만 패드를 주머니에 넣었다. 좋아요. 그럼 나갈 방법을 찾아봅시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시에 정확하게 따르시고 협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말단이라도 경찰 놀이는 제대로 하는군. 나도 잘 부탁하지. 뒷머리의 통증이 서서히 사라져간다. 그럴수록 지난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수많은 죽음이 교차했던 수년 전의 여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 틀림없다, 그 목소리는. 다시 만나서 반갑군, 류태현 순경. 땀에 젖은 손을 힘주어 쥐었다. 류태현 루트. 허강민이 또 나와요? 여기는 사람이 좀 많다. 이전 익숙한 튜토리얼 루트 변경. 양수연과 류태현 루트를 번갈아 진행하게 된다. 아, 일시정지한 사이에 터치됐어. 양수연? 아무튼 아까 전에 하던 루트에서 선택한 게 태연이 루트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 익숙한 이름이네. 방 왼쪽의 기계장치들을 조사했다. 전원이 꺼져 있다. 버튼을 조작해보아도 반응은 없었다. 익숙한 이름들 보자. 얼굴 보여줄 때 되지 않았나? 전작의 사건 이후 저 경찰에 들어왔다. 처음에 강력계를 희망했지만 어쩌다 보니 교통지도과에 와 있다. 현재 계급은 순경. 거짓말 아니었구나. 그냥 한 얘기는 르포 전문 기자. 외향으로 보기에는 기자보다는 차라리 사냥꾼에 가까워 보였다. 르포가 뭐지? 수년 전 은퇴한 조연급 여배우. 청순가련한 캐릭터로 조용한 인기를 끌었었다. 26밖에 안 되는데? 벌써 힘들긴 하지. 29? 대학을 졸업하고 몇 해 동안 고시를 준비 중이라는 무지개 청년. 거구의 건방진 말투를 가졌다. 181이고 29. 좀 더 나이가 많네. 태연이가 좀 빠르긴 하지. 와, 승아야. 전작의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전작의 사건을 해결한 형사, 류태현을 조수 삼아 사건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사건의 마지막에서 허강민의 총격에 의해 중상을 입었다. 저런. 근데 깜빡 안 갔어요? 초고급 백화점의 붕괴사고로 사망한 가족의 복수극을 벌였던 남자. 도망친 후 유산과 보험금을 이용해 자신의 종적을 지워버렸다. 실종이나 다름없는 상태. 머리가 좋긴 하구나. 류태현이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 그는 생존에 성공했지만 범인인 허강민을 놓쳐버렸다. 다시 나오겠구나. 근데 이미 나온 거지 뭐. 목소리도 나왔고 부른 것도 얘고. 기계장치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되게 도트 하나 가지고 쪼잔하단 말이야. 좌측에 쌓인 박스들을 조사해보았다. 빈 박스들은 습기 탓인지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다. 이래서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안쪽에도 아무것도 없나 보네? 재하씨가 드럼통의 윗부분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다.
뭐 하시는 거죠? 이거 보라고. 드럼통에 이상한 장난질을 쳐놓았고 재하 씨를 따라 머리를 대보니 뚜껑 부분에 철사가 감겨 있었다. 감겨 있는 철사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게 장난질이에요? 그냥 올려놓은 거잖아요. 쓰라고. 작은 철문이 닫혀있다. 잠겼어. 안쪽에 열쇠 구멍이 보인다. 열쇠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그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분명히. 사람들과 함께 방 안을 뒤져보려 했다. 방 우측에 놓인 박스들은 쓸모없는 것들 뿐이었다. 줄을 꼬아 만든 사다리가 있다. 중앙에 줄이 모두 끊어져 있다. 이 상태로는 사람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가벼운 사람 못 올라가나? 올라갈 방법이 없다. 아직 위층의 물건들을 조사할 수 없다. 이거 못 가져다 쓰나? 철사. 문 따봐. 철사의 끝을 잡고 문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었다. 귀를 기울이며 밀고 당겨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재하 씨는 재밌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다. 다른 방법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글쎄, 어찌할까? 재하 씨는 빙글거렸다. 아오. 아저씨. 짱나네. 줄을 꼬아 만든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전달해서 하자. 재하 씨가 해봐. 재하 씨에게 철사를 건넸다. 재하 씨라면 가능할 것 같네요. 부탁드립니다. 재하 씨는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제스처를 취했다. 뭐야? 내가 그런 도둑 같은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제대로 봤군. 나름 눈썰미가 있는걸? 이런 상황에서 여유가 넘치시네요. 희경씨, 난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야. 폭로 전문이라고 들어봤나? 말초 신경을 자극할수록 돈 되는 기사가 나온다는 게 나의 지론이지. 지금 이것도 뭔 짓거리인지는 몰라도 아직은 재미있다고 난. 희경씨는 뜨악한 표정으로 물러섰다. 재하씨의 말투나 행동은 어딘가 무율 선배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쪽보다 좀 더 막장이지 않아? 왜냐면 이 사람은 그런 걸로 돈벌이를 하잖아. 재하씨 쪽이 보다 야생동물 같은 느낌이지만 그러고 보면 무율 선배는 무사한 걸까? 자, 재하씨가 갑자기 대수씨에게 철사를 건넸다. 뭐야 이게? 문을 열어볼 테니 철사 끄트머리만 좀 펴봐. 엥? 젊은 힘을 발휘해보라고. 대수씨는 잠시 얼빠진 표정을 짓다 정신을 차린 듯 힘을 주었다. 대수씨가 펼친 철사를 받은 재하씨가 문 앞에 섰다. 남의 사무실 문 따고 들어가 본 적도 많다고. 옛날 생각나는걸. 재하씨는 킬킬대며 철사를 움직였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잠긴 문을 따냈다. 근골질이 뭐야? 여기였나? 아니네. 본인의 말을 빌리면 자극적이고 돈 되는 소재들이 주요 취급 소재라고 한다. 굵은 철사를 맨손으로 포하는 근력을 갖고 있다. 생긴 것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공부보다는 힘쓰는 쪽 일이 맞을지도? 위에는 여전히 못 올라가나? 이거 상자 쓰면 될 거. 아, 약하다고? 드럼통은? 어? 안으로 들어서자 전등이 깜빡이는 통로가 나왔다. 라이터네? 담배만 있으면 딱인데. 집주인이 거기까진 챙겨주질 못했나 보구만. 재하씨는 미약하게 남은 라이터에 가스를 살피며 혀를 찼다. 최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보도록 하죠. 라이터와 실랑이 중인 재하씨를 제외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태연아, 너는 전선 못 보니? 먼지 쌓인 진열장이다. 지금은 뼈대만 남았다. 천장문이 열어 젖혀진 상태다. 안에 뒤져보았지만 쓸모있는 건 없었다. 스위치가 달린 기계장치가 있지만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다. 아래쪽이 떨어져 나간 파이프다. 용접이 녹아내린 흔적이 있다. 이 흔적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군. 작은 구멍 안에는 전선 뭉치가 가득했다. 내용물이 없는 소화기다. 의외다 싶을 만큼 가볍다. 얘네도 안 챙기는구나. 꺼진 디지털 도어락이다. 여기로 가면 우리 방에 나오는구나. 이 구멍은 뭐지? 철판을 대놓은 벽의 아래쪽에 좁은 틈새가 나있다. 그냥 틈새치고는 꽤 넓군요. 안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고개를 숙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깜깜하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멍 안을 비킬 방법이 없을까? 라이터가 돼? 아이고. 방에서 주운 라이터를 켰다. 금방이라도 꺼질 듯 미약했지만 작은 불꽃을 피울 수 있었다. 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안에 뭐 괜찮은 게 있었어? 통로 안쪽에 조그마한 카드 같은 게 있는데 팔이 닿질 않네요. 대수씨와 재하씨도 카드를 꺼내려 해봤지만 실패했다. 어떻게 닿는 거리를 더 길게 해야 하는데. 희경씨는 초조한 얼굴이었다.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회의 안 해도? 나 다 쓰고 희경씨가 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팔이 닿질 않아. 어떡하지? 모든 도구를 사용해야겠어요. 하지만 큰 걸 쑤셔넣을 만한 공간도 아니고. 아까 써먹고 계속 가지고 다니는 철사를 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어? 재하씨가 철사 이야기를 꺼냈다. 문을 여느라 끝을 펴긴 했지만 뒤에는 다 휘어있다고요. 별로 길지 않아서 도움이 안 돼요. 희경씨의 말대로 철사는 끝만 약간 펴진 채로 나머지는 감긴 상태였다. 젊음의 철사펴기 한 번도 안 되겠어? 손 아프다고. 대수씨에게 다시 철사를 펴달라고 하는 건 무리다. 철사를 길게 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이고. 이걸로 못 피나? 철사를 필 방법. 그냥 이거 전선 뭉치 쓰면 안 되나? 아이고. 철사를 펼 방법. 마땅하지 않은데? 다음 방에 이 순경 아저씨. 열심히 조사해보고 가자더니 혼자 어딜 가려고 그래? 라이터? 되네. 내가 해도 되나? 라이터로 열을 가하며 편 철사를 대주씨에게 건넸다. 아무래도 팔이 제일 기시니 부탁할게요. 경찰 부탁인데 해야지. 어디. 대수씨는 통로 끝에 몸을 붙이고 철사를 집어넣었다. 어때요? 좀 닿을 것 같아요? 대수씨는 이리저리 팔을 움직였다. 얼마 후 먼지 쌓인 카드를 구멍 안에서 꺼냈다. 어라? 라이터하고 철사는 어쨌어? 대수씨가 뒤통수를 벅벅 긁었다. 그게 아까 카드 뺄 때 안쪽에 놨다가 실수로 치는 바람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 꺼낼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까? 대수씨가 맥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했어야죠. 하나하나가 중요한 지금. 갑자기 희경씨가 폭발하듯 외쳤다. 다들 지금 캠핑이라도 온 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납치당한 거라고요. 거참 목소리 크네. 안 그래도 다 알고 있다고. 대수씨, 허우대는 멀쩡해서 꽤나 덜렁이구만? 조심 좀 하자고. 납치당한 공주님은 슬슬 좀이 쑤시는 모양이니 재하씨는 대수씨의 손에서 카드를 빼앗아 튕기듯 내게 전달했다. 성격들이 다들... 숨길 생각이 없는데? 뭐야, 끝이 없네.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텐션이 떨어져서는 곤란하다. 기운 차리세요. 벌써 무너져선 안 됩니다. 이곳을 나가야죠. 무너지긴 조금 질렸다 뿐이야. 희경씨가 벽에 기댄 채 물었다. 이젠 어떻게 하나요? 일단 현재 위치한 장소부터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일단은 손에 잡히는 것부터 확인해보자. 그것을 발판 삼아 나갈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뭐지? 대수씨가 문에 있는 작은 장치 박스를 발견했다. 위에 저 붉은 건 혹시 버튼 아닌가요? 다시 팔을 뻗어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디서 묘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오래된 테이프를 읽어드리는 듯한. 재하씨도 가까이 다가가 장치를 살폈다. 거기 버튼 아래쪽에 가는 선처럼 된 홈이 신경 쓰이는데 뭐 하는 거지? 버튼, 가는 홈, 읽어드리는 소리라. 뭔데? 녹음? 얘는 여기 안 보고. 바닥에 깔린 철망 안쪽에서 물 흐르는 듯한 소리가 난다. 빈 철제 상자가 입을 쩍 벌리고 있다. 무언가 있을까 싶어 세세한 곳까지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톱니바퀴에 바형 스위치가 단단히 물려있다. 당겨보았지만 빠지지 않는다. 톱니가 단단히 물려있어서 그래. 떨어진 파이프의 끄트머리다. 높은 곳에 있어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거 떼는 거 안 보고. 중앙의 철문은 잠긴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 정도 두께면 웬만한 힘으로는 까딱도 안 하겠어. 대수씨는 철문을 두들겨보며 말했다. 근데 오른쪽 문 내가 열어놨는데? 흐물흐물해. 습기 때문일까? 희경씨는 골판지를 만져보다 인상을 찡그렸다. 이게... 오래된 테이프를 불러들이는... 혹시 저 장치는... 장치에 카드를 가져갔지만 손이 거기까지 닿지 않았다. 엄청 높네. 혹시 카드 리더기 아닐까요? 나의 말을 모두 장치를 바라보았다.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야. 대수씨, 부탁해요. 대수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를 장치에 가져갔다. 버튼을 누르고 카드를 아래의 홈으로 가져가자 카드가 장치 안으로 거짓말처럼 빨려 들어갔다. 들어갔어? 어? 중앙문이 열릴 줄 알았지. 깜짝이야. 오른쪽 문이 하긴 열려 있으니까. 계단이다. 나갈 수 있어. 그 순간 문이 닫히더니 패드가 격렬하게 진동했다. 무슨 일이에요? 고개를 저으며 패드를 꺼내보았다. 전화가 와 있었다. 울리던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잊고 싶었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시 헤매이는 소감은 어떤가? 류태현 순경. 허강민, 역시 당신인가? 아는 사람? 그래요, 오희경씨. 우리는 구면입니다. 인연이 깊은 사이죠. 모두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처음부터 내가 관련되어 있었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이야기를 안 했나 보군? 한패? 우리를 속인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나는 그래, 그 사람은 당신들 편이지. 내가 새롭게 짠 무대의 대항마로 되어진 사람이야. 낮게 웃는 소리가 난다. 대항마? 무슨 말이야? 왜 아직도 이런 일을 하지? 당신의 복수는 이미 불완전하게 끝났어. 웃음소리가 끊기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맞아. 나는 복수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어. 당신과 그 껄렁한 형사 때문이었지. 비록 도망자가 되었지만 부모님의 유산으로 삶을 부지할 수 있었어. 어쩌면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선을 넘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뿐이었다. 복수의 불길에 몸을 태워 타인의 목숨을 빼앗고 그 끝에 있는 허무함을 만난 자는 다시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어. 난 괴물이 되어버렸어. 그걸 받아들이자 모든 것이 편해졌지. 그래, 난 군상극이 또 보고 싶어. 충동적이면서도 계획적인 그리고 통제된 군상극을. 왜 이 사람을 너를 끌어들인 거야? 당신의 볼 일은 내게 있을 텐데? 말했잖아. 당신은 대항마라고. 새롭게 짠 무대의 주연은 내가 아니야. 새로운 주인공들에게 무대를 제공한 것이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떤 죄를 지은 자들이야. 나와 내 배우들이 준비한 이 거대한 덫에서 살아나간다면 너희의 승리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우리 중에 글쎄? 그것을 찾는 즐거움을 각자에게 맡겨두도록 하지. 그러니 류태현 순경, 당신은 또 나를 박아보는 거야. 가장 기대하는 건 당신의 활약이니까. 지금 들고 있는 패드는 내 선물이야. 길잡이가 되어줄 거다. 하지만 명심해. 버리거나 부수면 게임은 바로 종료다. 이 장소가 통째로 날아갈 테니. 인사가 길었군. 류태현, 우이경, 김재하, 허대수 모두의 건투를 빌어주지. 죄를 딛고 오래 살아남아 즐겁게 해주길 바라겠다. 허강민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영원할 것 같은 침묵이 감돌았다. 선을 넘어가 돌아올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다시 이런 지옥을 만들어냈단 말인가. 나는 토해내듯 입을 열었다. 들으셨듯이 저는 과거에 저자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죄를 지었고 복수극에 휘말려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허강민의 말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저질렀거나 휘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마음대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저는 그의 복수극에 저는 결코 농락당할 수, 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저주 앞에서 나는 다시 한번 싸울 것을 결의했다. 앞팀 애들은 뒷팀 애들이랑 분위기가 확실히 태연이 있고 거가 크네. 나무 조각들 때문에 접근하질 못하겠어. 반대쪽 문은 어때요? 단단히 막혔어요. 차라리 그쪽 문을 보는 게 낫겠네요. 준용 씨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무라도 보통 단단한 게 아니야. 우리 힘만으로는 무리겠어. 수혁 씨는 손을 털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 긴박? 저장하고 다음에. 아래층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한층 더 기분 나빠졌어. 습기가 찐득거려. 1분 1초도 더 있기 싫은 기분이야. 일단 지금까지처럼 방 안을 찾아보죠.